안녕하세요. 한국공론포럼 박두순입니다. 삶을 위한 권력 만들기 2부 권력의 새로운 이해. 오늘은 13강 현대적 의미의 권력 6번째 시간입니다. 생성형 AI 시대의 권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성형 AI 시대의 권력, 매우 흥미진진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권력을 말하나요? 생성형 AI 시대의 등장으로 인해서 국가나 시장이나 시민사회 간의 권력 구조와 운영 방식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권력 방식이 바뀌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민주적 거버넌스에도 도전과 기회가 함께 찾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성형 AI 시대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민주주의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5가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력 작동 방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두 번째는 국가 권력은 어떻게 변해가는지. 세 번째는 시장의 권력 집중과 독점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네 번째는 시민사회에는 어떤 역할을 부여받게 되는지. 다섯 번째는 민주적인 권력 균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이렇게 5가지 차원에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I가 권력 작동 방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은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이에 따라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 간의 권력 재편이 촉진되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서 여론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있으면서 권력의 작동 방식 자체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정보 생산과 유통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AI, 대표적으로 챗GPT라든가 구글 제미나이 같은 거 등을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서 새로운 정보와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AI가 생산하는 뉴스, 기사, 소셜미디어 등과 같은 게시물들은 전통적인 미디어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특정한 담론을 강조하거나 축소하는 현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정보 제공을 결정하는 구조가 강화되면서 필터 버블이라든가 에코 챔버 같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기존에 선호하는 정보만을 제공받으면서 특정한 정치 사회적 관점에 대한 편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확산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들입니다. AI는 법률, 금융, 의료, 공공행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의사결정을 자동화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기반 신용평가 모델이 등장해서 대출 심사를 진행을 하고 금융권의 의사결정을 빠르게 수행을 하게 되었잖아요. 이에 따라서 이제 특정 계층에게만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AI 채용 시스템 같은 것도 도입이 돼서 특정 성별이라든가 인종, 계층에 대한 차별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I가 자동 생산한 서류가 기업의 판단을 왜곡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갖춘 검증 시스템 마련이 더욱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 권력이 재구조화되고 감시사회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즉, 생성형 AI로 인해서 국가 권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AI 기술은 국가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AI 기반 공공 데이터 분석과 감시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부는 전례 없는 수준의 디지털 통치 능력, 통제 능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AI 기반 감시 시스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AI는 안면 인식, 음성 인식, 행동 패턴 분석 등을 통해서 대규모 감시가 가능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정부는 10억 대 이상의 AI 감시 카메라를 운영해서 시민 개개인의 행동을 분석하는 소위 사회신용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AI 기반 감시 시스템은 범죄 예방이나 도시 안전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시민권을 위협할
가능성도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AI 정책 결정 시스템과 민주주의 도전에 관한 것입니다. AI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활용이 되면서 행정 자동화, 공공 데이터 분석, 예측 정책 수립 등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AI 기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불투명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입력과 출력은 아는데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AI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알기 어렵게 됨으로써 의사결정이 어떻게 그렇게 이루어졌는지를 인간이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블랙박스 AI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AI가 주도하는 행정 모델이 확산되는 경우에 공무원의 역할이 축소되고 시민 참여가 오히려 감소하고 정책 결정의 민주적인 정당성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중국의 사회신용평가 시스템과 관련된 사례입니다. 중국이 AI를 활용해서 사회신용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도를 점수하는 거죠. 인터넷 검색 기록이라든가 금융거래, 범죄 기록, 온라인 활동 등을 종합해서 사회적 신뢰를 점수하는 것입니다. 점수가 낮은 개인에게는 대출이나 취업, 임용 등의 다양한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실시간 안면 인식과 행동 패턴도 분석을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사회가 권위주의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사례는 서울 AI CCTV 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3년 서울시는 AI CCTV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CCTV를 통해서 배회, 폭력, 넘어짐, 흉기 조작 등 이상행동을 자동적으로 감시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AI를 이용한 CCTV가 등장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감시기술 남용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는 것이죠. 범죄 예방 목적을 넘어서 공권력의 남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또한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시장 권력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시장 권력이 집중되고 빅테크에 의한 독점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AI 기술은 데이터와 컴퓨팅 자원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잘 아시는 것처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현상이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독점과 경쟁 제한이 일어남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요. 대표적으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같은 곳이 AI 시장에 진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이, 또한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AI 모델을 통해서 데이터를 독점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AI 기술의 윤리적인 기준을 독점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한국도 네이버나 카카오 등 국내 빅테크 기업들이 AI 생태계를 독점하면서 스타트업의 성장 가능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본에 의한 감시가 활발해지면서 개인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AI의 발달은 소비자 행동 분석을 더욱 정교하게 해서 빅테크 기업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의 동의 없이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는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연합, EU는 AI 관련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AI 액트, AI 규제법을 만들어서 AI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AI 액트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유럽연합은 AI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AI 액트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이 액트에서는 특히 얼굴 인식이라든가 의료, 법률 등에 사용되는 AI, 이걸 이제 고위험 AI라고 하는데, 고위험 AI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가 AI의 결정 과정을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AI에 따른 독점과 무책임한 기술 개발을 견제하려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시민사회 권력의 변화와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입니다. AI 시대가 되면서
시민사회 역시 기존 권력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민주적 참여와 감시 시스템 구축 가능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위 정보에 대한 대응과 공론장 보호에 관련된 것입니다. AI 기술에 기반한 가짜뉴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공론장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가 있게 되겠죠. 또한 시민사회는 AI가 생산하는 정보를 감시하고 팩트체크 활동을 강화하면서 디지털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AI를 활용한 시민참여와 수기민주주의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AI 기술을 활용한 수기민주주의 모델이 등장하고 있고, 대만의 V 타이완 같은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AI 기반 의견 분석과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AI 기반 시민참여 플랫폼을 개발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시도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로 대만의 V 타이완 수기 민주주의 모델인데요. V는 버추얼이라고 가상 공간에서의 타이완이라고 하는 AI 기반 정책 토론 플랫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자동적으로 분류하고 시각화해서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죠. 2014년인가부터 시작해서 대만의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서 실제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쟁점을 분석하고 의제를 도출하고 또 도출된 의제에 대한 의견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 AI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시민과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고 AI를 공론장 활성화와 수기민주주의 강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민주적 권력 균형을 위한 대응 방안입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국가, 시장, 시민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국가와 시장의 영향력이 훨씬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향후 어떻게 협력해서 기술을 규제하고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AI 규제 및 윤리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명 가능한 AI를 도입하고 독립적인 AI 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데이터 규제를 강화하고 AI 기반 감시 기술의 오남용 방지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유럽연합의 AI 규제 법안, AI 액트처럼 국제 간의 협력과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시장 독점 방지와 공공 AI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AI 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독점을 방지하는 법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고요. 또 공공 데이터와 오픈소스 AI 모델을 개발해서 중요한 데이터를 민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주도하는 AI 생태계를 견제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반독점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디지털 리터러시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AI의 사회적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에 대한 문해력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AI 기반 가짜뉴스 등에 대응하고 팩트체크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AI 기반 수기민주주의 모델의 확산을 통해서 시민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AI 시대의 권력과 권력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의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